자, 국회로 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이른바 공천왕금 사태를 놓고 여야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직 사퇴 이후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직 사퇴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탈당을 안 하면 제명을 하겠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김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1억 원 녹취와 관련해 당시 강선우 의원이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하더라 클리어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퇴 이후 강 의원과 통화를 한 사실을 밝히면서 강 의원이 거의 기억을 못하더라고 설명했고 그 이후로는 상당히 큰 해프닝이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끝났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사안을 묵인하지 않았다고도 적극 항변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당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면서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을 놓고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입니다. 특검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이 사건을 놓고 김병기 의원의 묵인을 넘어 그 윗선에 강력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라고 가세했는데요. 특히 지난 2024년 총선 전 벌어진 김 의원 지역구의 탄원서가 김 의원에게 전달된 점을 놓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카르텔의 정점이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는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제보센터를 개설해서 제보를 받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의 재산 목록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모두 175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재산 공개 당시 63억여 원의 재산을 공개한 것과 비교해서 5년여 만에 100억 원 넘게 늘어난 수치여서 주목됩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37억 원 상당의 서울 반포 아파트를 비롯해 세종시 소재 아파트 등 부동산,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과 주식만 91억여 원을 신고한 거로 전해집니다. 또 이 후보자가 성희롱 발언을 한 구의원에 대해 구명 활동을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중구의회 구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두 차례 성희롱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구의원을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의회 의장에게 징계를 봐달라고 감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호재를 미리 알고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 자녀 의원실 인턴 경력 의혹, 과거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보좌 직원에게 근무지로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을 꺼내들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시금 공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의혹이 베일에 쌓여 있다면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또 최혜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실체를 밝힐 과제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의혹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일단 해당 법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열리기로 했다가 취소됐고 오는 8일 열릴 거로 보였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당은 대통령이 방중 중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김병기 의원의 사퇴 이후 여당 원내대표직이 비어있는 여파로도 보입니다. 오늘 법사위에 통일교칙 특검 법안도 상정될 예정이었던 만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장 대표가 당내 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며 당 쇄신을 우회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소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 후 처음으로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며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다만 당 내에서는 의혹 확산을 우려하며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서연 기자입니다. 사퇴 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선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1시간 가까이 해명을 쏟아냈습니다. 강선호 의원의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당시 강 의원이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해명했고 공관위 회의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단수 공천을 묵인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른 이해 충돌 문제가 있어 참석을 못한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김 전 원내대표 측근 구의원들도 다주택자인데다 재판 중이었는데도 단수 공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김 의원이 핵심 역할을 담당한 2024년 총선 공천 당시 중앙당 검증위원장과 검증위원을 맡았던 김 의원과 강 의원이 셀프 단수 공천을 추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반성한다면서도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탈당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정말로 결백하니 한 명이라도 믿어달라. 당내 일각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의 결단이나 당의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 억울함 못지않게 선당후사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충정 속에서 당을 위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징계 외에 추가 조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천 헌금 의혹의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클린 선거 암행 어사단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새해부터 공천 헌금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를 맞은 가운데 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민주당에 제출됐지만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이수진 전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 탄원서가 당대표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준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병기 의원 관련 탄원서를 처음으로 제기한 이수진 전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작성된 탄원서가 윤리감찰단에 회부됐다고 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12월 18일쯤 김현지 보좌관이 윤리감찰단에 넘어갔다고 말한 뒤 약 2달 뒤인 2월 20일 윤리감찰단에 전화했더니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탄원서 작성자들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며 윤리감찰단이 조사하지 않고 김병기 의원이 위원장이던 검증위원회로 넘어갔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리감찰단장은 최기상 의원에 이어 김석단 변호사가 이어받았는데 김 변호사는 탄원서와 관련한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합뉴스TV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도 모든 게 비공개라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보고됐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 탄원서를 받은 건 맞지만 당 시스템에 따라 당 사무국에 전달했다며 당대표에 보고됐다는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현지 보좌관은 이수진 전 의원의 투서를 당에 전달했습니다. 당대표의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선거 사무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입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당시 김현지 보좌관의 육성 녹취를 어제도 다시 듣고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호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5년여 만에 이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이 113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야당은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벼르고 나섰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2020년 8월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이해운 후보자의 재산은 약 63억 원이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서울 성동구 상가 3곳 등 부동산에서만 35억 원 안팎이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5년 6개월 뒤 재산은 약 113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본인, 배우자, 세 아들의 재산을 합친 규모는 175억 원을 넘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반포동 아파트 지분과 세종시 아파트, 서울 중구 오피스텔 전세 임차권 등을 포함해 27억 원가량입니다. 배우자 재산은 약 101억 원으로 반포동 아파트 지분과 차량 세대 등이 신고됐습니다. 가장 큰 비중은 증권 재산으로 가족 보유 증권만 총 121억 원입니다. 특히 이 후보자의 가족은 공통적으로 KSM과 한국투자증권 주식을 보유했는데 이 가운데 KSM 주식만 약 76억 원 규모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실질적인 재산 변동은 없었다며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국회의원 퇴직 후 백지 신탁이 풀려 신고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비상장 주식의 금액 신고 기준이 과거 액면가에서 2020년부터 평가액으로 변경되며 대폭 상승한 거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재산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불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는지, 예금은 어디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총 금융자산만 128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 검증,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검증에 들어간다. 앞서 이 후보자 부부는 인천 영종도 토지와 서울 상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땅 투기 의혹도 휩싸였습니다. 영종도 토지 매입 전 이 후보자가 해당 지역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총괄했던 사실까지 알려지며 내부 정보 이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인사청문 지원단은 해당 토지는 예타 대상 범위가 아니었고 당시 예타는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 폭로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임신 중 괴롭힘에 당했다는 구 의원의 주장이 나왔고 보좌진을 아들의 집사처럼 취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중구의회 손주아 구의원은 이 후보자의 중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임신 중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전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기초의원을 이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캠프에 합류시키려 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거짓 증언을 만들어 2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는데 관여했다는 겁니다. 지역구 선거, 그러니까 집중 유세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제가 선거 기간 동안 테니스를 치고 다녔다라는 증언이 있었다고. 이는 정말 이제 명백히 거짓말이고. 이 후보자가 여성 비하 전력이 있는 구의원을 비호했고 같은 당 중구청장이 다음 선거에서 불리하도록 지역 수건산업의 예산 삭감을 유도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가 보좌진들에게 셋째 아들 군복무 근무지에 수박 배달을 시키고 중학생 시절엔 학교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SNS를 통해 셋째 아들이 고3 여름방학 때 김상민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경력을 쌓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국회의원 자녀만 누리는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기획예산처 인사청문 지원단은 인턴을 청탁한 일이 없고 대학 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
주 의원은 장남도 국회 인턴으로 입시용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을 시작으로 이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민주당은 옹호보단 검증하겠다는 자세로 청문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라며 이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이 최근 불거진 야권 대상 구명 요청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기재위 의원들에게 인사 전화를 했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이 후보자가 야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호소하거나 살려달라는 식의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원단은 이 후보자가 남긴 실제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